모든 것이 시작된 곳은 무대도 방송국도 아니었다. 태평양 위를 가르는 대한항공 K2017편. 조명이 낮아지고 엔진의 진동이 객실 바닥을 심장 박동처럼 두드리던 그 밤이었다. 사람들은 각자의 피곤과 기대를 어깨에 걸친 채 미국을 향해 흘러가고 있었다. 누군가는 노트북을 덮고 잠에 빠졌고, 누군가는 영화 속 자막을 따라 조용히 입술을 움직였고, 누군가는 그저 창밖의 끝없는 어둠을 바라보며 생각을 내려놓으려 했다. 그 누구도 이 좁고 밀폐된 공간에서 전 세계를 뒤흔들 한 장면이 탄생할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 특히나 검은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반쯤 가린 채 창가에 앉아있던 한 남자를 알아본 사람들조차 그랬다. 가수 김영빈. 수많은 도시를 돌며 무대를 채우고 숨가쁜 스케줄 속에서 지칠 대로 지친 몸을 겨우 의자에 기댄 채 그는 창밖의 어둠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의 오른손만큼은 잠들지 못했다. 팔걸이를 따라 톡, 톡, 톡 규칙적인 박자. 마치 아직 세상에 발표되지 않은 어떤 곡의 리듬을 미리 연습하듯 긴장감이 묻어나는 타격감. 그것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었다. 그 리듬은 오래전에 찢겨나간 기억의 한 조각을 다시 끌어올리는 운명의 신호처럼 보였다. 그때였다. 누군가 조심스럽게 통로를 건너 그에게 다가왔다. Excuse me. 김영빈, 낯선 영어 억양. 분명한 떨림. 작은 목소리였지만 기내의 고요를 가르는 칼날처럼 선명했다. 김영빈은 천천히 눈을 떴다. 짧은 당황, 본능적인 경계심. 해외 이동 중에는 가능한 한 접촉을 줄이는 것이 원칙이다. 특히 비행기 안은 오해가 증폭되는 공간이기도 하다. 그는 먼저 주변을 살폈다. 그러나 눈앞의 젊은 여성은 흔한 팬의 흥분과는 다른 표정을 하고 있었다. 간절함이라는 말로도 모자란 표정. 마치 인생의 중요한 문 하나를 지금 열지 못하면 영원히 닫힐 것 같은 얼굴이었다. 김영빈이 짧게 고개를 끄덕이자 그녀는 숨을 들이마시고 말했다. 저는 에밀리 스톤이에요. 캘리포니아에서 왔고 음악 저널리스트가 되고 싶어요. 이름을 말하는 순간에도 그녀의 손은 떨렸다. 그녀는 단숨에 설명하지 않았다. 그저 조심스럽게 그러나 끝내 피하지 못할 질문을 꺼내 들었다. 혹시 여기서 한 곡만 불러주실 수 있나요? 공기가 얼어붙는다는 말이 정말이라면 그 순간의 객실이 그랬다. 옆 좌석 승객은 숨을 삼켰고 멀찍이서 상황을 지켜보던 승무원은 눈빛으로 서로를 확인했다. 비행기라는 폐쇄된 공간에서 유명인에게 지금 노래해달라는 요청은 무례와 절박 사이에서 아슬아슬하게 흔들리는 칼끝이다. 김영빈은 즉답하지 않았다. 그는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아무것도 없는 흑색의 하늘, 날개 끝에 부딪혀 부서지는 미세한 빛. 그 어둠 속에서 갑자기 전혀 다른 장면이 겹쳐 올라왔다. IMF 외환위기 이후 모든 것을 잃고 12살짜리 아이가 혼자 낯선 땅으로 보내져야 했던 밤의 공기. 그때도 그는 사람들 앞에서 노래를 해야 했다. 어른들 앞에서, 낯선 시선 앞에서 울음을 삼키며. 그 기억은 상처이자 동시에 그를 살아남게 한 날개였다. 기내의 어둠이 과거의 어둠과 겹치던 그 짧은 찰나, 김영빈의 눈빛이 바뀌었다. 단순한 팬서비스의 눈빛이 아니었다. 과거와 현재가 한순간에 포개지는 사람의 눈빛. 오래 숨겨둔 고백이 목구멍까지 올라오는 눈빛. 오랜 침묵 끝에 그는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한 곡만요. 조용히 그 말이 떨어지자 객실 전체가 동시에 숨을 멈춘 듯 했다. 누군가는 휴대폰을 들었다가 내려놓았다. 어떤 이는 눈을 감았다. 이 순간을 영상으로 남기는 대신 귀와 심장에만 새기겠다는 듯이 마이크도 조명도 없다. 배경음악은 엔진의 저음과 공기순환 장치의 미세한 숨소리, 그리고 300여 명의 호흡뿐. 김영빈은 일어서지도 않았다. 허리를 곧게 세우고 고개를 살짝 들었다. 그리고 기내를 가르는 첫 소절이 흘러나왔다. 그가 선택한 곡은 아이러니컬하게도 영어였다. 피스 오브 마이 하트.
수많은 무대에서 불렀던 노래. 그러나 오늘만큼은 공연용 레퍼토리가 아니라 생존의 언어로 다시 태어나는 노래였다. 첫 소절이 흘러나오는 순간 사람들은 즉시 알아차렸다. 발음이 좋다는 수준이 아니었다. 억양이 교과서 같지도 않았다. 오히려 지나치게 자연스럽고 과장되지 않은 강세가 단어마다 살아있었다. 단어들이 감정에 맞춰 길어졌다가 줄어들었다. 마치 그 언어로 꿈을 꾸고 울고 웃고 기도해온 사람처럼. 그 목소리는 번역된 가사를 따라 부르는 것이 아니었다. 그 언어로 살아남았던 한 소년이 자신의 시간을 다시 불러내는 듯했다. 엔진 소리는 여전했지만 그것은 더 이상 소음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의 저음과 엔진의 진동이 이상하게도 화음처럼 섞이며 객실을 단 하나의 콘서트 홀로 바꿔버렸다. 누군가는 눈시울이 붉어졌고 누군가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다. 한 외국인 승객이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He sounds like he's singing his life. 인생을 노래로 쏟아내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울림. 그 울림이 좌석 사이를 타고 천장 아래로 번져 사람들의 가슴을 조용히 두드렸다. 노래가 끝났을 때 이상할 정도로 박수가 나오지 않았다. 누구도 먼저 손을 치지 못했다. 그건 무관심이 아니라 경외였다. 함부로 깨뜨리면 안 될 여운이 객실을 장악하고 있었다. 그 침묵을 깬 건 에밀리였다. 그녀는 울먹이며 입을 열었다. 미국에서 살았던 적 있죠? 그냥 조금 배운 게 아니에요. 정말 그 언어로 살아본 사람 같아요. 그 질문 하나에 김영빈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어졌다. 그리고 그는 그날 처음으로 원어민급 영어라는 찬사의 뒤에 숨겨진 진짜 이유를 입 밖으로 꺼내기 시작했다. 화려한 유학 스펙도 명문대 타이틀도 아니었다. 어린 시절의 추락, IMF 이후 무너진 집, 그리고 선택지라고는 미국에 있는 친척 집으로 아들을 보내는 것밖에 남지 않았던 부모의 절박함. 한국어로도 마음을 설명하기 어려운 나이에 그는 영어도 친구도 가족도 없는 낯선 땅으로 던져졌다. 학교에서는 조롱이 있었고 식당에서는 접시를 닦으며 하루를 버텼다. 밤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엄마의 자장가를 떠올리며 영어 가사와 겹쳐 중얼거리다 울었다. 그때 그를 살린 것은 음악이었다. 작은 교회, 오래된 피아노, 삐걱거리는 마이크.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서 그는 매일 밤 노래를 불렀다. 사전을 펼쳐 단어 하나씩 뜻을 적어가며 외우고 발음이 틀리면 거울 앞에서 혀의 위치를 바꾸며 다시 연습했다. 그는 영어를 배운 것이 아니라 영어에 매달려 살았다. 그때는 노래보다 영어가 먼저 살아야 했어요. 짧은 고백이었지만 그 한 문장이 그의 발음과 억양을 완성한 처절한 이유가 되었다.